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죠. 이거 제 채널이니까. 오늘은 애들 키우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몇 편에 걸쳐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애들 키울 때는 몇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논술이죠. 논술학원 선생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우리 집에 공부하게 어떻게 좀 잘 좀 상담 좀 해봐달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아동심리학이나 발달학이나 그 다음번에 뭐 교육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오늘 애들 키우고 계신 부모님 계시다 그러면 심심풀이 땅콩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치과에 오면 울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어요. 안 하겠다고 난리법석이죠. 가끔 가다가 치과의사 중에 손 물린 사람도 있습니다. 피나게. 그래서 보통 애들을 보는 치과에 가보면 지옥 같아요. 애는 악을 쓰고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는 어떻게든 자기가 해야 될 치료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직원하고 보호자가 애 손발을 막 붙들고 있습니다. 형틀에 묶어놓은 것 같은 거죠. 그러고서 또 구석에서 팔다리 잡고 있던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막 울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잘 안 되고 얘가 너무 발버둥을 치면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걸로 애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 치과에서 아예 그렇게 생긴 도구가 있어요. 애를 꽁꽁 묶어 놓는 도구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못 움직이도록. 보통 우리가 그 옛날 영화지만 양들의 침묵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죄수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걸 묶어놓고 치료하기도 해요. 머리도 이렇게 띠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물론 흔드니까 머리는 좀 잡아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우는 거죠. 그죠? 웃음가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애가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힘이 축 쳐져가지고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천장을 보면 뭐가 있죠? 천장에는 펭수나 뽀로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오 이러면서 치료받는 거. 보통 애들 보는 치과는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은 그림일까요? 치과적으로 말고요. 우리 애가 성장 발육을 해서 어른이 돼가는, 손발 붙들지 않고 테이프로 꽁꽁 묶지 않고 마취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벌리고 흔히 말하는 옛날 말로 씩씩하게 치료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애들은 정말로 애들이 근본부터 다른 걸까요? 아니면 양육 과정 중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애들의 모습이 달라진 걸까요? 얘는 어떻게 치료를 잘 받게 된 걸까요? 이게 낯선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던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강남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쓰러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온갖 소음에 매연에 앞쪽에는 전광판이 번쩍번쩍거리고요. 옆에 있는 애들 소리부터 시작해서 고요하거든요. 그런 낯선 환경에 온 소리, 빛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긴 강남역이니까 원래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앞에가 건강한 사람이겠죠. 강남역인가 보다. 여긴 야구장인가 시끄러워. 여긴 산속에 왔으니까 조용한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환경 변화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적응할 수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돼야만 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만나보고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근데 요즘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너무 적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한 게 나와도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을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다양한 환경에 애가 편안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애들을 바깥으로 좀 풀어놔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갇혀 있어요. 어디 갇혀 있죠? 집에, 학원에, 엄마 품에, 유모차 안에, 차 안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바깥쪽으로 싸돌아다녔단 말이죠. 흙도 주워 먹고 모래도 주워 먹고 놀이터에서 굴러다니기도 하고 진흙탕에서도 구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기회가 요즘 애들한테 너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치과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왔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몇 학년이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애가요. 옆에서 득달같이 엄마나 아빠가 1학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럽니다. 얘한테 물어봤는데요. 또 물어봐요. 몇 반이야? 그럼 애가 가만히 있겠죠. 예. 몇 번이냐고?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2반인지 3반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뭐 모란반, 매화반 같은 꽃 이름일 수도 있고, 전 모르죠, 그 학교를. 예. 그래서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물어보면 또 옆에서 참다 못해서 보호자가 3반인데요. 그래요. 담임선생님 이름은 뭐야? 이름 모르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건 애가 말하고 침 삼키는 거를 진단의 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진단을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애가 조금 생각해서 자기가 잘 모르겠어요. 혹은 김씨인 건 알겠는데 선생님 이름까진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김뭐뭐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님들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럽니다. 애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막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3살 정도가 되면 애들 다 걸어 다니죠. 치과 의자에 본인이 올라옵니다. 여기 네 의자야 올라가 그러면 애들 놀이터에 가서 또 미끄럼틀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와요. 근데 보호자분이 계시면 안아서 앉힙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와 조금 높은 거에 올라가려는 운동 능력이 발달되는 거를 부모님이 막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애 손대지 마시라고요. 양치는요? 치료 좀 끝나고 나면 애가 옆에 있던 컵 집어가지고 오골에서 이렇게 뱉으면 돼요. 옆에다 물 흘립니다. 물론. 흘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애니까. 하지만 걔가 자기 손으로 컵을 짚고 양치를 하는 그 경험은 인생에서 처음 갖는 경험이에요. 치과에 와서 자동으로 물 나오는 기계에서 컵으로 양치하는 거는요. 근데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그 컵을 애 입에다 갖다 대주고 물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그러고 보호자 나가라 그래요.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건 뭐가 있냐면 애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막으면서 애가 외부 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애의 발전이 더딥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낯설고 어색한 걸 만나면 두려워해요. 이게 치과에 와서 우는 이유 중에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끔은 이제 저는 애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치과 애들도 많지만 밖에 대기실에서 예를 들면 아빠가 애를 보고 있고 엄마가 안아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치료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애는 한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치료를 하다가 저기서 장난감 같은 걸 하나 가져다가 애를 줍니다. 뭐 조그만 이렇게 조립식 같은 것들을 퍼즐도 주기도 하고요. 그 몇 개 사놓은 게 있단 말이죠, 치과에. 그냥 갖다 주고 접시에다가 쟁반에다 이렇게 확 쏟아놓고 자 이걸 맞춰봐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와요. 그럼 애가 실제적으로 그걸 잘 맞출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4살짜리가. 그럼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했다가 맞히는 거 대신에 그거를 탑을 쌓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야?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데 돌아서는 순간부터 옆에 있던 보호자가 이건 여기다 꽂고 이거 봐, 이거 맞지? 이건 여기다 꽂고. 그래서 애가 무언가를 할 수 없게 계속 정답을 맞추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인생에서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애가 치과 의사가 갖다 준 무언가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던 그 기억이 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애가 4살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갖다 준 퍼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췄다는 건 치과 의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애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보호자분 밖에 나가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가진 1번의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라도 애가 낯선 환경에 접촉해보고 자기가 무서운 걸 극복해보고 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첫 번부터 주사바늘 들이대거나 들이대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이니까 조금씩 적응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치료를 못하더라도 치과 의자에 한번 앉아본 것만 해도 얘한테는 큰 경험이에요. 그럼 다음번에는 들어와서 앉는 데까지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입을 한번 벌려보고 의자를 한번 눕혀보고 불을 한번 켜보고 바람을 한번 쬐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애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적응시켜서 애가 치과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언제 데리고 오세요?
충치가 생기고 난 다음에요. 지금 당장 애를 손발을 붙들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애들 이빨을 잘 안 닦아줘서 충치를 만들거나 애한테 자꾸 이상한 걸 먹여가지고 충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거나. 언제 치과를 처음 데리고 오셔야 되냐면 엄마 치료받을 때 계속 데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빠 치료받으실 때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와서 아, 치과 의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치과 냄새는 이렇구나. 저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구나.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한데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서 새롭고 낯선 세계에 자꾸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거에 관련돼서 답을 정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오늘 얘기가 약간 삐뚤어 좀 흘리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할 거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애가 지금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건데 이 미래를 책임지는 애들은 오늘 얘기를 근거로 봤을 때 낯설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답을 해주는 거에 입을 못 벌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치과에서 되게 많이 우는 이유 중에 1번은요. 애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서 그래요. 통증과 공포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귀신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지하실에서 좀비들이 막 걸어다녀요. 그럼 지하실에 내려가기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도 봤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영화에 나온 그 지하실이 우리 집 지하실이 아니에요. 영화에 나온 데서는 지하실에 내려가면 좀비가 있을지 몰라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집 지하실은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포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공포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조금 말통하는 애들한테 이를 닦아야 돼, 이를 닦아야 돼. 아이 봐, 이 닦아야 돼. 이거 안 닦으면 나중에 가서 치과에 가서 이빨을 다 뽑을 거야. 치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치과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빨을 다 뽑는다만 애 머릿속에 좀비 나오는 것처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이빨 닦을 때마다. 이를 닦는 게 즐거운 경험이 되고 치과 가는 게 재밌는 상황이 돼야지 애들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으면서 안 아프고 살 거잖아요. 근데 왜 공포감을 만드는 걸까요?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유리문을 보는 순간부터 치과를 보는 순간부터 우는 겁니다. 왜요? 저 안에 좀비가 살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들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사탕도 먹었어요. 젤리도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안 닦겠다고 매일 도망다녔어요. 이게 애들 머릿속에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다 뽑히겠구나. 난 오늘 죽었다. 이를 다 뽑는다는데 내 이빨이 지금 현재 전니 20개가 있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 경험을 하는 과정 중에는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요. 겪어보고 난 후에 애가 겪은 거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치를 축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답답하지만 그리고 아주 적은 가이드 정도를 해주시는 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애 키우는 얘기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치과에 와서 애들이 왜 발버둥 치고 치과의사 손을 무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